안녕하세요. 청인스쿨 유진영입니다. 지금 우리는 트레이딩의 대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터틀의 영원한 스승 리처드 데니스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많으니까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현재 시장에 먹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수정 보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터틀의 영원한 스승 리처드 데니스입니다. 이분이 이제 실험을 토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훌륭한 트레이더는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훈련 내지는 이제 교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처드 데니스를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호쾌하게 생기셨죠? 근데 등치도 크시고. 자, 출생연도가 1949년 1월입니다. 시카고,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셨고요. 이분은 선물로 거래를 하셨는데 17살에 선물 시장에서 밀거래로 시작하십니다. 이분이 가족들한테 $1,600, 지금 돈으로는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억 달러,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치로는 2,4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신 분이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신 분이죠. 자,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 그래서 파생되어 나온 가치, 그 가치로 매매하는 시장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선이 앞선 자예요. 그래서 미래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A라는 자산을 미래에 거래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 가치가 반영이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밀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밀이 지금 100원이에요. 100원인데 지금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래 뭐 당장 올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밀농사가 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밀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서 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에 대한 공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위험 해지 수단으로 선물 거래가 성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래에 A라는 미래 가격을 150원으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고정을 시켜놓고 난 너한테 밀을 150원에 6개월 뒤에 줄 거야 하면은 사는 사람이 아 그래 내가 150원에 살게, 얼마큼 살게 해서 사인을 합니다. 이거를 선물 거래라고 하는데, 이 선물 시장이 이제 트레이딩의 세계로 진입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갈 법한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죠.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위험한 시장인데, 이분도 트레이더시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매매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쌓았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동업자인 그리고 학창시절 동창이었던 윌리엄 에크하르트라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분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능한 너처럼 윌리엄 에크하르트가 리처드 데니스한테 말합니다. 너 같은 유능한 트레이더는 선천적이다. 타고나야 된다. 그래서 리처드 데니스가 반박합니다. 아니다. 훈련으로 키워낼 수 있다. 분명히 교육과 훈련으로 나보다 더 이상의 트레이더를 양성해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싸움이 붙죠. 싸움이 붙어서 그럼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1983년과 84년 동안에 심리 테스트만으로 13명의 제자를 모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13명 중에 주식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농부도 있었고요, 전업주부도 있었고요, 단순히 학생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도 있었는데 이분들을 2주간 교육을 합니다. 2주간 교육을 해서 몇 년 만에 1874%의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데니스는 투자를 이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만큼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13명이 끝까지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이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리처드 데니스의 그럼 트레이딩 전략을 알아야겠죠. 자,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여러 분들이 계신데 거의 대부분이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추세 추종 기반이긴 한데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이 시스템이 뭐냐면 일정 로직을 미리 세워놓고 그 로직에 기계적으로 그냥 반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띡 저항선 돌파 매수, 띡 고점에서 몇 퍼센트 하락, 그럼 매도, 이런 식으로 기본 로직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로직에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걸 기반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어 올리면서 주가가 형성이 됐다. 이를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 골든크로스가 발생됐다 하면 매수라는 식으로 로직을 잡아 놓으신 거죠. 그리고 아까 에크하르트와의 논쟁에서 빚어졌죠. 펀드 매니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터틀이라고 합니다. 뭐 그 두 분이 논쟁을 벌이신 데가 거북이를 키우는 농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 저렇게 키울 수 있다. 그 거북이 농장 주인이 거북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들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터틀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굉장히 즉흥적이시죠. 보통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즉흥적이십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비중 조절, 이건 이제 리스크 관리인데요. ATR이라고 하는 어떤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고, 터틀한테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트레이딩이 그럼 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로직을 잡아놓고 정말 기계적으로 반응만 하는 겁니다. 일정 트레이딩 전략을 시스템화하여 신호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매매 전략을 말합니다. 이 장점이 뭐냐면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겁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심리에 대한 매매를 지향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종목이, 내가 지금 산 종목이 쭉 올라갑니다. 좋아. 근데 이렇게 딱 빠지게 되겠죠. 만약에 수익률이 지금 한 8%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밀려서 6%로 하락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쌓아놓은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네? 그럼 불안하게 돼요. 이걸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만들어서 수익을 낸 것도 아니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하게 돼요.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하지만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고 앞으로의 더 큰 추세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방향과는 완전 반대되는 방향이죠. 오히려 이때 더 사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추세를 보기 위해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는 제가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시스템 트레이딩 예시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렇게 엑셀로 표시를 하게 해놨어요. LTS랑 엑셀이랑 연동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 가격에 터치를 한다, 지금 현재가가 터치를 한다 하면은 매수 신호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매수를 하고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게 시스템으로 나온 손절가입니다. 이게 이제 진입가가 되고 손절가가 되는데, 해당 매수를 했지만 이 손절가를 다시 하향해서 터치를 한다면 손절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절가에 근접을 한 상황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손절과 익절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걸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터틀, 리처드 데니스와 에크하르트가 논쟁을 벌여서 직접 모집을 해서 이제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이름 터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터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리처드 데니스는 훌륭한 트레이더는 교육과 훈련으로 키워낼 수 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리처드 데니스의 동업자인 빌 에크하르트는 훌륭한 트레이더는 선천적으로 뭔가 타고나야 가능하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대가들의 투자법을 쭉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시 리버모어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바로 전 강에서 소개시켜드린 니콜라스 다비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집에서 가출해서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냥 주가 변동을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선 강에서 소개시켜드린 니콜라스 다비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손실을 보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전략을 만들어낸 거죠. 오히려 저도 지금 빌 에크하르트보다는 이쪽에 좀 우위를 두는데, 자, 과연 실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기를 시작을 했죠. 심리 테스트. 이 사람이 지금 주가나 주식이나 뭔 선물을 매매해 본 적이 있든 없든 그냥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심리만을 테스트해서 13명만 모집을 합니다. 이때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내 돈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너도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이 중에 13명만 이제 뽑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교육은 약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정말 기본적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린 그런 내용처럼 정말 기본적인 추세 추종 전략만 교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손실관리. 손실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다고 해요. 자, 요 두 가지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 들어가는데 각 교육생들한테 매매 자금을 지급을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준 거예요.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계좌를 주고 니들이 매매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상품은 주로 선물시장 이제 상품들을 매매를 했는데 S&P 500 같은 지수도 이제 매매를 하게끔 했습니다. 다만 계좌 수익별로 운용 자금이 조절이 되는데 이 그 트레이더의 실적과 연동해서 매매 자금을 줄였다가 높였다가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증권사에서도 트레이더들을 관리를 할 때 사용을 하죠. 지금 트레이더가 손실을 계속 굉장히 이만큼 보고 있으면 지금 시장은 저 사람의 매매 전략과는 맞지 않는다 라고 보고 이제 매매 계좌 그 자금을 좀 다운을 시키겠죠. 혹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높아지면은 오히려 매매 자금을 더 불려주는 이런 걸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터틀 교육시킬 때도 실전 들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터틀을 시작하면서 리처드 데니스가 강조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언론에 나와서도 했던 말인데 1년 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가 단 두세 번뿐이다. 근데 요 매매만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번의 매매를 1년 동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100번 중에 두세 번만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98번, 99번에 90번쯤 되는 매매를 왜 할까요? 언제 어떤 매매가 이런 수익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전략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실도 나고 익절도 하고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겠지만 기회가 오면 빵 치고 올라가는, 다시 여기서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수익도 하겠지만 다시 빵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계좌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요걸 발견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놓는 겁니다. 자, 시스템 트레이딩은 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터틀 관련 책을 보면은 매매 내역을 보여주는데 5만 달러씩 8번 손실을 보다가 한 150만 달러, 한 거래로 150만 달러의 수익을 봅니다. 자, 그것만 보셔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시켜 드리지만 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속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복구하고 더 큰 수익을 내려면 손실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합니다. ATR이라는 어떤 지표를 개발을 해서 이걸로 비중을 조절을 하고 이걸로 자금을 관리합니다. 자, 그럼 ATR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냐 하고 이제 공식을 보면 맥스 뒤에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최고값이 되겠죠. 금일 고가, 오늘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가격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가에서 오늘 종가를 뺍니다. 거기에 절대값, 고가가 종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준 겁니다. 이걸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어제 종가와 오늘의 저가를 뺀 겁니다. 이것도 앞에 절대값을 씌워서 이걸 C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A와 B와 C 중에 가장 큰 것의 이동평균인데, 이동평균이 뭐냐면 아마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을 이제 아실 텐데, 만약에 1, 2, 3, 4, 5라는 숫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일 이동평균이 뭐냐면 요렇게 3개의 평균.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6 해서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2, 3, 4 이런 식으로 하나가 땡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4 3분의 9니까 3이 되겠죠. 여긴 3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또 3, 4, 5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그 일수만큼 이동하면서 평균을 내고 요걸 이어서 2, 3, 4 이렇게 이어서 가는 걸 이동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요 이동평균을 놓고 ATR을 산출을 한 겁니다. 자, A와 B와 C 중에 가장 큰 값의 이동평균을 놓고 한 겁니다. 보통 HTS, ATR을 지원하는 HTS는 기본적으로 14일. 약 이제 5거래일을 한 주로 보면은 약 3주간의 ATR을 제공을 하고요. 이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ATR을 놓고 비중을 조절하는데 만약에 현재 주가가 1,000원이고
ATR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변동성이 100원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1 ATR, 그러니까 100원이 하락한다면 손실률이 마이너스 10%죠. 마이너스 10%면 내가 지금 계좌, 버틸 수 있는 계좌 손실률이 1%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투자 비중이 10%가 산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지금 버텨야 할 수익 손실, 내가 봐도 될 손실, 견뎌도 될 손실을 미리 산출해 놓고 역산해서 비중을 조절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에는 ATR을 N으로 해서 1N이면 한 단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ATR은 여러분들도 직접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계좌 관리에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ATR에 따라서 진입 비중을 조절하고 투자 자산을 관리했는데, 자, 이걸 터틀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요, 수익이 잘 나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값을 높여줍니다. 뭐 2N이든 3N이든 나와도 알아서 해라. 근데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나 수익률이 조금 낮은 터틀 그 학생들한테는 조금 단위를 낮춰줬어요. 너는 그냥 한 단위만 해라 라는 식으로요. 근데 이거를 못 버틴 이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커티스 페이스라는 터틀 중에 가장 성공한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200만 달러까지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봤는데요, 시기 질투가 팽배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데, 또 커티스 페이스는 또 어렸어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식을 어느 정도 해보고 선물 트레이딩도 해본 사람이, 리처드 데니스가 커티스 페이스만 너무 편애하는 경향이 있어서 쟤한테만 뭔가 비밀을 알려줬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이탈을 합니다. 자, 같은 내용으로 2주간 교육을 해서 같은 계좌를 받고 실전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작용이 됐을까요? 지금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터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만 다를 뿐이에요. 자, 커티스 페이스는 교육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 수행을 했고 심리는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기반으로 완전히 그냥 그대로 쭉쭉 걸어 나간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시스템은 지금 매수를 유지해도 되는 상황인데 꺾인다고 보고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거짓말처럼 쭉 상승을 하는 거죠. 커티스 페이스는 여기를 버틴 거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를 버티지 못해서 정말 짧은 수익만 보고 나온 겁니다. 근데 또 손실은 기가 막히게 ATR을 내서 지켜요. 이렇게 되면 손익비상으로 맞는 싸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커티스 페이스는 터틀에서 배운 대로 진행을 했고 잘 버텨냈죠. 그래서 터틀 중에 가장 성공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좀 이탈을 하게 됐죠. 정말 중요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본인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 심리에 맞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시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매 일지를 실제로 작성을 하면서 차트와 같이 비교하면서 내가 이때 왜 팔았는지, 이때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나는 왜 이때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기 형식으로 적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터틀 관련한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책은 지금 시중에도 판매되고 있고요. 저도 한 2번 정도 한 두세 번 읽은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책은 리처드 데니스가 직접 쓴 책이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커티스 페이스라는 터틀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트레이더 중에 한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때 이제 터틀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훈련을 했으며 지금은 어떤 걸 하고 있고 지금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권장 도서입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시켜드린 제 프로그램 시스템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여러분들도 해당 책 읽으셔가지고 이제 성공적인 시스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터틀의 영원한 스승 리처드 데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스템 트레이딩은 본인의 심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본인의 전략대로 꾸준히 매매를 누적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매매를 해서 손실을 봤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전략이 올바르다면 그대로 끝까지 하셔서 1년 내에 내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